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저희는 행복진료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행복진료실에서 여러분의 건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정말 겉옷 든든히 챙겨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고요. 또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늘 표정만 놓고 본다면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지만 오늘 찬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겠고 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날리는 만큼 오늘 정말 추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한낮 최고 기온도 5도에서 1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진 만큼 외출하실 때 두툼한 외투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11월 20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진료해 주실 주치의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사, 그리고 오늘은 주천기 안과 전문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차윤환 식품생명화학 박사, 그리고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건강 얘기를 나눠볼까요? 아,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 한번 힌트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보여주시죠. 구백냥. 아, 돈이네. 구백냥. 네? 돈이에요. 900냥이면. 돈이에요. 예. 그죠? 900냥. 아, 근데 힌트를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돈 없으면 건강이 전반적으로 힘들어. 그건가? 네. 근데 900냥은 왜 900냥이죠? 그러니까 좀 이게 보는 느낌이 옛날부터 조금 중요했던 거. 요즘 현대병이 아니고 옛날부터 병이 아니었을까. 저런 말이 있어. 몸이 뭐면 뭐가 뭐다. 맞아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몸이 1000냥이라면 네. 이것은 900냥이다. 그죠? 라는 말이 바로 요거 좀 이견이 있는데. 아, 요거 바로 단번에 아신 분도 있을 네. 거예요. 다음 힌트 가겠습니다. 뭔가 햇살이 싹 들어오는 창인데. 아, 이거 너무 세게 간 거 아니야? 우리 몸에 창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오늘은 좀 쉽다. 네. 좋아요. 사실 첫 번째 힌트부터 좀 쉬웠죠. 맞아. 근데 눈이 부시다. 그러니까 좀 또 햇볕이 너무 세게 들어오네. 눈이 부셔. 자, 결정적 힌트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소 행복한 아침을 즐겨보고 있는데요. 어느 날부터 TV 화면이 침침한 거예요. 눈이 나빠진 것 같아 라식을 하려고 병원에 갔더니 노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벌써 노안이라니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행복진료실 선생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고민되시겠네요. 30대에 노안이 왔어요. 30대 제가 지금 30대거든요. 일찍 왔 근데 노안이 왔다 그러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해요. 아니 요새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도 그렇지만 대부분 컴퓨터 많이 하죠. 네. 핸드폰도 종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아니 우리 아들이 노안이 왔어 이러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깜짝이야. 네, 그래서 어머님들 보면 아니 우리 애들은 요새 젊은 애들인데 왜 이렇게 노안이 왔다 그래서 안 보인다 그래갖고 우리 안과 갔잖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 노안은 나이 들어서 눈이 나빠진 거 아니에요? 30대 얘기 옵니까? 네, 사실 노안은 이제 나이가 든 눈이 나빠지는 눈을 이제 노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점점 줄어들어서 네. 30, 40대가 돼도 굉장히 노안을 호소하는 분이 많고 노안을 주소로 오는 환자 중에서 약 한 절반 정도가 약 30, 40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뻔하네. 오늘 노안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인 것 같죠. 자, 오늘 주제 확인합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100세까지 맑고 선명하게 눈 건강을 지켜라입니다. 그러니까 노안뿐이 아니고요. 눈 건강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할 테니까 네. 그야말로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힌트가 쉬웠어요. 네. 몸이 뭐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그렇죠. 눈이 마음의 창이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맞죠, 힌트가? 네, 맞아요. 이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 의사들에게는 건강을 살펴볼 수 있는 건강의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과에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거나 눈이 침침해서 가셨는데 이 망막 쪽에 혈관이 안 좋다고 해서 저희 같은 신경과로 환자분들이 오시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은 이것이 뇌졸중의 하나의 신호이다. 또 한의학에서는 눈 중풍이라고 하고 저희들도 이 일종의 뇌졸중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뇌졸중의 신호라고 경고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무섭네. 건강의 창 이라고 부르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건강의 창인데요. 네. 실제로 이 신경과 쪽으로 환자분들이 오시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런 검안경이라는 검사 기구를 이용해서 환자분의 눈을 직접 살펴보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기구를 사용하면은 환자분 망막 안쪽에 있는 혈관을 아주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뇌졸중의 전조 신호 같은 것이 있다거나 망막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있다면은 안쪽에 있는 망막 혈관, 망막 동맥과 망막 정맥이 심하게 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바로 뇌졸중이 찾아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선생님 눈에 이상이 있어서 안과로 왔는데 신경과로 실제로 보낸 예들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과로 왔을 때 갑자기 사시가 돼가지고 두 개로 보인다든가 아니면 안검 하수가 있다든가 아니면 보이는 시야가 나빠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눈과 뇌신경과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경과로 저희가 의뢰를 많이 합니다. 한의원에서도 가보면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던데요. 네, 우리 또 관현찰색이라고 그래서 눈을 보고 건강을 좀 진단을 하기도 하는데요. 눈마다 각각 배속된 장기가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들이 우리 눈 안쪽이 내단 있잖아요. 여기는 심장이 안 좋을 때 유독 좀 붉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눈 안구가 많이 노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많이 피곤한 상태다, 만성 피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일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좀 휴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눈 색깔로. 눈 색깔로. 예인 씨는 눈 색깔 좋아요. 저는 건강할 것 저는 같아요. 어때요? 약간 피로하신 것 같아요. 약간 노래예요. 계속 보고 있어요. 저도 이제 눈동자가 깊다는 소리 좀 많이 듣는데, 약간 노래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잘 보세요, 좀 깊어요. 차 박사님. 누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제가. 아유. 깊다. 근데 정말 가끔 가다가요. 제가 정말 어디 여기가 이렇게 좀 간지러워서 연고를 좀 찾으려고 연고의 상자 보면은 굉장히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어머, 앞만 볼래도 그게 무슨 글씨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할 수 없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떼 맞아. 갖고 보잖아요. 좋은 방법이네요. 이제 식품을 사면은 식품 뒤에 제품명부터 어디 회사에서 만들었고 깨알 같아갖고 정말 보이질 않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요새는 친구들 만나면 왜 식당 가잖아요. 네. 메뉴판 서로 골라. 그냥 메뉴판 이러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라. 나 네가 하는 거 할게. 맞네, 요새 맞네. 이러니까요. 아니, 저는 뭐 눈이 뭐 아직 안 보인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안구 건조가 그렇게 심해요. 저 렌즈를 자주 끼니까 그래서 흐려지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요즘에 30대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뭘 많이 보니까 그런 원인도 있을 거예요. 네. 오. 직접 오는 환자들 중에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죠.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노안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네. 빨간색 바탕에 행복, 초록색 바탕에 아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것은 뭐예요? 이제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록 테스트라는 이제 노안 테스트하는 방법인데요. 행복이랑 아침이랑 어떤 것이 더 잘 보이는지를 저희가 판단해 보면 우리가 노안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어떤 글씨가 더 잘 보이시나요? 저는 초록 바탕에 쓴 아침이 더 잘 보여요. 저는 아침이 행복. 더 잘 보여. 저는 빨간색 행복. 네, 빨간색 행복. 만약에 초록 바탕에 있는 아침이 잘 보인다면 이것이 노안이 온 시초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록은 이제 파장이 짧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커버를 못 해주기 때문에 저런 녹색에 있는 바탕이 잘 보인다면 이것은 이제 노안의 시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예 왔지 뭐 부인하지 않겠어요. 왔어요. 이번 받아들이시는 선생님 거예요. 초록.
처럼? 뭐 저도 두 분 다 초록하셔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예. 말씀 안 드린 이유가 다 있죠. 네. 예인 씨야 뭐 아직 아닌 거고. 그죠. 아, 저걸로 알 수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네. 쉽게 할 수 있는 테스트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네, 바로 요겁니다. 아, 그건 신분증이잖아요. 네, 맞아요. 주민등록증을 네, 같은 사이즈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 주민등록증은 규격이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안쪽에 붙어 있는 글씨의 크기도 상당히 똑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시력을 테스트해보는 방법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테스트를 해요? 뭐 일단은 이렇게 제가 큰 판넬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 보시면은 주민등록증 안쪽에 있는 이 주소가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 주소는 폰트와 크기가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 주소를 이용해서 나의 시력을 테스트해보면 네. 노안 여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의 얼굴에서 가까이 출발을 해가지고요. 네. 천천히 멀어지면서 네.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주소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가장 잘 보이는지를 측정해 보시면 되는데요. 네, 혹시 그러면 네, 주청기 다들 가지고 선생님이 계시죠? 이거 몇 센치 정도면은 보통 이제 30에서 33cm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점점 가까이서 볼 수 있다면 노안이 안 와 있는 거고요. 네. 점점 멀어진다면 그것은 노안이 온 겁니다. 주민등록증까지도 그런데 네. 저희 그 명함. 명함. 반갑습니다. 명함 교환하면 이게 언제부턴가 이렇게 돼요. 제가 한번 해봐야 네, 한번 되겠네요. 해보시죠. 그죠? 네, 요거를 여기다 대고. 네, 제가 한번 좀 들어서 네. 한번 볼게요. 네, 요 네, 앞에다가. 제가 들고 있고 아직 안 보이시죠? 네. 조금씩 멀어져 볼까요? 선명하게 보이는 거리. 그렇습니다. 선명하게 보일 때. 이게 제일 괜찮다. 지금요? 네. 이야, 지금 딱 30. 33c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요 네. 정도가 제일 좋죠. 네, 약간 초과가 됐습니다. 네. 이미 왔어요, 저는. 네, 노안의 초기가 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알아요. 명함 주면 이렇게 돼. 자동으로. 멀게 한번 보고. 네. 한번 해봐요. 어디가 제일 선명해요? 저는 그냥 여기서부터 선명한데요. 그래요. 서울특별시 행복구. 네. 다 보이는데요? 좋겠다. 저는 아직 어리잖아요. 그런데 이 40대 이제 중반 정도에 접어든 제 친구들 중에서도 네, 벌써 네. 노안이 온 친구들도 있고 저도 요즘 네. 조금 더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 문제는 이렇게 노안이 와 있는 상태로 인생의 절반 이상, 네. 3분의 2 가까이 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맞아. 게 사실 그래서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제 눈이 안 보이면은 정말 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참 당연한 일들이 안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단추 있잖아요. 네. 와이셔츠 단추 같은 네.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잠그면 쉽게 잠글 수가 있는데 만약에 눈을 감고 한번 잠가 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잠가지지 않고요. 그래요. 또 당연한 거는 이렇게 이제 요리할 때 칼질할 때 눈으로 보면 그래도 잘하는데 만약에 감고 하면 위험하죠. 위험할 정도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거는 삶의 질의 저하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눈 건강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또 아는 만큼 시력을 잘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늙지 않고 또 나의 시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특급 비법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네. 아유, 예전에 봐요. 할머니가 바늘기 낄 때. 안 된다고. 재영아, 일로 와. 이거 좀 해다오. 그러면, 할머니 이게 안 보여. 아니, 그 할머니들 옛날에 경로당 앉으시면 난 지금도 늘 수 있어. 그러면 그 자랑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자랑하셨어요. 자,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00세 눈 건강 지켜라. 침침한 눈 밝히는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분 선생님이 같이 해주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저희 둘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진료 중이 동시에 불이 또 더블 들어왔어요. 진료는 처음인데. 그렇죠. 저희가 보통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초기에 막을 수 있는 것을 못 막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결국 건강에 독이 되고 또 눈 건강에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습관이고 또 어떤 게
안 좋은 습관인지 또 수능도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퀴즈 형식으로 저희들 준비했습니다. 퀴즈 좋아합니다. 자, 그럼 퀴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 안에 문제가 있는 네. 거예요. 보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자, 행복한 아침 홍PD의 일상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눈 건강에 독이 되는 습관 한번 보세요. 일단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굉장히 부어 있잖아요. 그래서 냉동실에서 얼린 숟가락을 활용해서 눈의 붓기를 빼고, 자, 두 번째 틈틈이 윗몸 일으키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일 수도 있잖아요. 복부 압박이 좀 들어갔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갑자기 가방을 뒤지는 홍PD인데 눈을 닦아줘. 그렇죠? 손수건을 활용해서 자주 뭔가 눈물이 날 때마다 닦아주고, 그리고 네 번째 책을 읽는 우리 홍PD의 모습인데, 책을 읽을 때 형광등과 스탠드 조명을 지켜합니다. 네. 지금 습관 4가지가 나왔는데 그러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대요. 어떤 습관 때문에 눈의 건강을 해쳤을까? 일단은 우리 홍 PD가 저렇게 살고 있구나. 알 수 있었어요. 일어나자마자 눈이 좀 부었다고 이렇게 눈부터 이렇게 올린 비벼줬잖아요. 숟가락으로. 마사지처럼. 팩을 하는 거는 봤어도 저렇게 차가운 걸 금속물질을 저도 해요. 그래요? 네. 저도 아침에 방송도에 눈 보일 때 항상 자기 전에 넣어놓고 아침에 해요. 아니 저거 냉장고에 넣어가지고요 눈이 이렇게 눌러주는 이렇게 커다란 이렇게 생긴 것도 팔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시원하긴 하겠는데. 아니 근데 저게 지금 다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네. 저 중에 지금 답이 있는 거예요? 해로운 거 찾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하나하나 첫 번째 한번 알려주시죠. 네. 눈 찜질, 아이스 찜질. 네. 그거는 어떻습니까? 답은 X입니다. 그래. 너무 매일 차. 하는데. 네, 보통 여성분들이 눈이 잘 붓게 되게 되면 이제 찬 거를 찜질해서 좀 가라앉혀주곤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눈 건강을 보게 되면 이 찬 걸로 했을 때는 눈의 혈관도 많이 수축이 되고 또 특히 이제 지방 눈물층이 간단한 것 같아도 지방, 물, 뮤신층 이렇게 세 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방이 잘 나오려고 그러면 온도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 못 나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약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지방이 잘 나오게 되고 눈 근육도 온도가 차게 되면 굳기 때문에 눈 건강에는 이게 찬 걸로 찜질해 주는 것이 안 좋습니다. 부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찬 걸로 이렇게 찜질하면 안 되겠군요. 사실은 이제 냉찜질이 다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염증의 초기라든가 아니면 가려움증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방이 잘 나오거나 눈의 윤활유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고 그래서 세수할 때도 약간 따뜻한 물로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냉찜질 안 좋다. 그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윗몸 일으키기 하더라고요. 근데 윗몸 일으키기 사실 눈 건강인데 왜 나왔나 싶어요. 이게. 그건 뭐 근데 복근 운동하는 아니에요? 건데. 복근. 근데 아까 저는 그거 보면서 맨바닥에서 윗몸 일으키기 해서 허리 건강에는 안 좋겠구나. 이거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바로 X입니다. 안 좋아요, 눈 건강에? 물론 운동은 굉장히 우리 몸에 네. 좋죠. 그런데 특히 눈 건강에 안 좋은 운동이 바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그래요? 네, 흔히 배에다가 이렇게 힘을 한번 꽉 한번 주워보시겠어요? 네, 한번 힘껏 주워보세요. 잠깐만 눈에 힘 들어간다. 네, 그렇죠. 갑자기 좀 머리 쪽으로도 힘이 올라가는 것 같고 눈에도 좀 힘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순간 바로 복압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요? 호흡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너무 과도하게 목을 꺾는 행동이 들어가면은 이 복압이 상승하면서 뇌압도 상승이 되고 또 바로 이 눈 혈관 쪽으로 갈 수 있는 안화동맥이나 망막동맥의 압력도 강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뇌압이 상승하면은 안구 안압 자체가 증가하면서 녹내장이라든지 안구 안쪽에 있는 혈관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윗몸 일으키기를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 꽉지를 뒤쪽에 끼고 이렇게 과도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하는 아주 과격한 동작들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야 정말 듣던 중 너무 반가운 소리예요. 네. 윗몸 일으키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아니 요령껏 하시면 됩니다. 호흡법을 잘 지키면서 요령껏 한 번에 힘을 확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들어 올리는 연습을 하시면 건강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핑계가 하나 생겼네요.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정상적인 눈의 안압이 21 mmHg, mmHg 이하여야 되는데 이 잇몸 일으키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고 살짝 했을 때는 한 1.6 mmHg 정도 올라간다고 그러고요. 과도하게 꺾어서 하게 되면 7.0 mmHg 정도 확 올라간다고 하니까 하실 때 좀 너무 과도한 동작은 피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제 노안이 오거나 연세가 있으시면 눈에 대한 이 모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는 운동뿐이 아니고요. 그 화장실 가서 과도하게 힘주면 이게 눈이 아파. 그리고 이렇게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아니 또 헬스장 가면은 또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계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그것도 조금만 해도 막 눈이 아플 정도. 운동하거나 우리 몸에 힘줄 때도 눈 건강을 신경 써서 좀 이렇게 살살 해야 되겠네요. 네. 아니 저는 다음번 그 항목이요. 너무 궁금한 게 아니 요새 손으로 얼굴 만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손수건 갖고 눈 닦는 게 이게 왜 눈에 안 좋죠? 글쎄, 안 좋아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왜 안 좋아요? 아, 손수건을 안 닦은 거야. 계속 가방 안에 넣고 막. 네, 비슷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오염된 것을 이렇게 닦아내는 것은 좋지만 이 손수건의 그 보관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머니나 가방에 보관하게 되는데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오염된 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수건이 굉장히 접촉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나오는 것을 닦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티슈 같은 일회용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손수건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눈에 직접 닿지 않고 눈 거품만 이렇게 좀 닦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수건 남자들은 대부분 그냥 주머니에 주머니에. 여성분들은 가방에 넣고 다니죠. 저희는 조금 깨끗하게 한다고 왜 이렇게 비닐에다가 담아놓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마스크도. 네. 아, 너무 잘하시네요. 그렇게 깨끗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되겠죠. 저도 조그마한 면봉을 하나씩 갖고 다닙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손으로 눈을 만지면 안 되잖아요. 면봉으로 눈곱을 떼는 그런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책 읽는 모습이 나왔는데 책을 읽을 때 보니까 형광등을 켜고 다른 불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스탠드 조명. 스탠드 조명. 네. 이게 뭐 책 읽을 때 좀 밝게 해놓고 읽으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앞에 네 개가 다 X니까 이것도 X. 이렇게 가는 분위기 같은데. 아니야, 이거는 말이죠. 하나는 맞아야지. 하나는 맞았습니다. 네, 이거는 정답이고요. 네, 우리가 보통 이 간접등, 직접등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좀 밝게 해놓고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책을 읽는다거나 뭐 할 때 두 가지 조명을 다 켜놓은 거 아주 좋은 습관이었죠. 네, 이 집에 보면은 형광등도 사실 이 하나를 켤 수도 있고 또 두 개를 다 켤 수 있게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버튼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들 어떻게 사세요? 대부분은 또 하나만. 아니 왜냐하면 켜놓고 사시죠. 어머니 아버지가 늘 불 꺼! 그러셨어요. 전기요금 맞아요. 공격을 생각 안 할 수가 그래서 없거든요. 저도 모르게 습관이 됐어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괜히 너무 화난 것 같으면 하나 끄고. 근데 밝은 게 좋다는 말씀이신가 봐요. 네, 맞아요.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만 켜놓고 있을 때에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아낄 수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 뭔가를 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뭐 식사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그냥 멀리서 좀 TV를 간단하게 보고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하나만 켜두셔도 좋죠. 그러면 주 선생님 등을 다 켜야 되는 순간은 언제예요? 네, 보통 어떤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적당한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 개를 다 켜는 것이 좋은데 특히 이제 어떤 집중적으로 책을 본다든가 어떤 일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눈 깜빡거리는 횟수도 줄어들지만 적당한 조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너무 어둡게 되면 이 눈동자가 더 커져서 빛이 그만큼 들어오는 양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블루라이트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나쁜 빛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조명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쉴 때는 하나만 켜도 되지만 뭔가를 할 때는 환하게 불을 좀 밝혀줘라. 그리고 책을 읽거나 이럴 때는 스탠드 조명 같은 것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좋습니다. 앞에 하나 밝혀두고 하라. 네, 그렇죠. 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 주인공들이 스탠드 조명 뭐 이렇게 아주 은은하게 켜는 분위기 잡고 있잖아요. 이런 건 좀 안 좋아요. 네, 어두워지면은 이 우리 몸에 눈에 있는 동공이 갑자기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야 되고 수정체도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요. 책 보실 때 뭐 너무 조그마한 어두운 조명만 켜놓고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 선생님 저 하나만요. 제가 인공눈
눈물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거든요. 네네. 이거는 어떤 거 괜찮은가요? 네, 인공 눈물은 우리가 일회용으로 쓰는 것과 그다음에 병으로 되어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회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뜯으면은 그는 반드시 한 번 사용하고 버려야 되고요. 혹시 인공 눈물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혹시 중독되지 않나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중독성은 전혀 없고 눈에 윤활 역할을 해주고 눈의 그 앞에 표면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퀴즈로 한번 알아봤고요. 네. 두 번째입니다. 1번 선생님. 네. 본 선생님이에요. 두 네. 번째는 제가요, 아주 눈에 너무 좋아서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메뉴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게 있어. 있죠. 그래요? 있습니다. 아니 제가 또 새댁이잖아요. 네. 근데 금요일 날 방송을 가면 남편이 그렇게 좋아요. 뭐 요리 배워. 배우니까. 제가 집 가면 좀 해보거든요. 그래요? 그럼 오늘 좀 같이 해보실래요? 그래 이쪽으로 오늘 지금 오세요. 바로- 그럼요. 오늘 그러면 아예 이쪽으로 가서? 예. 그래요? 그럼 자리 옮기고. 한번 배워볼게요. 자리 옮기는 배워볼게요. 동안 네. 자 우리 맛있고 건강한 눈을 지키는 오늘 보은의 밥상입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예, 보은의 밥상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저만 잡은 이유는 예인 씨가 저쪽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렇게 안 해봐가지고 앞치마 네. 입는 것도 아유, 힘드네요. 앞치마도 잘 어울리네요. 예. 앞치마를 제가 이쁘게 입혀드릴게. 네. 아유, 이뻐요. 네. 오늘 새댁이에요. 어떤 식재료가 나올지 궁금해요. 그쵸? 예인 씨, 네. 눈에 좋은 식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눈에 좋은 식재료 하면 아무래도 당근. 눈에 당근. 좋다고 하고. 오메가3가 좋다고 하니까 뭐 고등어. 고등어, 아니면 뭐 연어. 연어. 이 정도 아닐까요? 역시 우리 예인 씨가요, 행복한 아침에 안방마님 다 와요. 잘 배웠죠?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네. 제가 오늘은요, 그래서 오메가3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비타민 많이 먹어야지 눈에도 또 좋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네. 제가 비타민 A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은 연어와 시금치를 같이 결합한 연어 시금치 볶음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연어가 일단 굉장히 좋은 게 마트 가면 연어 네. 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용기 내서 하나 사볼까 하면 방법을 모르겠네. 네, 제가 오늘 네. 우리 예인 씨를 정말 연어의 달인을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저 연어 빨간 고기라고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맛있게 먹고 값도 좀 비쌌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요새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요새는 연어와 뭐 시금치가 눈 건강에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눈에 좋은 거 옛날부터 비타민 A 많이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 우리나라 사람만이 먹는 요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소간, 그다음에 선지. 근데 이게 서양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고 만약에 비타민 A를 찾아라. 그러면 일단 이 연어, 그다음에 시금치 같은 채소들이 가장 높은 비타민 A를 갖고 있으니까요. 비타민 A 공급해서 눈 건강 지키는데 이 두 가지 식재료는 정말 찰떡궁합을 갖고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네. 오늘 요리도 이 영양적 조합이 매우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어는 우리 동의보감에 나와 있기를 이 살이 맛있고 특히 알이 아주 맛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살이 맛있다고 그러면 우리 눈두덩, 비위를 좋게 해갖고 우리 눈 주위를 감싸고 있는 곳에 영양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 눈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겠고요. 시금치처럼 이런 초록 색깔 이제 식물들이 있잖아요. 채소들은 우리 간에 좀 도움을 되고 간은 눈과 뭐 연락이 되고 소통이 된다고 그래서 시금치 역시도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눈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금치랑 연어가 눈에 좋다. 그럼 저 오늘 드디어 네. 함께하는 요리를 배울 수 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트를 가면은요, 이제 네. 연어를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요새는 연어가 이렇게 통째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부위별로 잘 잘라져 있어서 네. 아무거나 구입해도 되는데, 자, 그럼 예인 씨 앞에 지금 이 연어가요. 요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요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요거 어디다 쓸까요? 모르죠. 제가 알 리가 있나요? 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토막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은 스테이크나 구이에 쓰시기 굉장히 좋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 찜에 쓰기도 아주 좋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동그랗게 토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 보이시죠?
스테이크로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림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요거 뭐 볶음도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또는 구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부위별로 나눠서 구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조리할 때 도움이 되고요. 일단 도마에다가 예인 씨 이렇게 연어를 하나 좀 올려보세요. 만지는 것도 어색해요. 네, 올려보시고 네. 저처럼 이렇게 뒤집으세요. 뒤집을까요? 네, 뒤집고, 뒤집고 칼은 요걸로 써주세요. 칼은 요걸로. 네. 자, 연어 보시면 요 뒤편에 대부분 다 비닐을 벗긴 상태에서 조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다 손질이 돼서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한 번쯤 다시 이렇게 비닐을 좀 긁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다 비늘 긁고 난 다음에는 요 앞쪽에 보시면은요. 가시가 있어요. 이렇게 포를 뜬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를 손으로 눌러서 잘 뽑아내셔야 돼요. 네. 아마 예인 씨 거는 지금 없을 거예요. 없죠.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놔서.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 연어가 아무래도 지방분이 좀 많은 생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면보를 하나 준비를 해서 제가 면보 드렸어요. 네. 면보를 준비를 해서 이 연어를 이렇게 감싸주세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감싸서 이렇게 꼭 눌러주나요? 네, 잠깐만 이렇게 두세요. 근데 만약에 집안의 온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 냉장실에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안의 온도가 막 괜찮다 그러면 주방에다 이렇게 놓으시면요. 이 연어에서 나오는 지방분이 면보에 묻어요. 그래서 너무 기름지지 않게 연어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어를 드실 때 아유 나는 약간 기름이 많이 져서 조금 힘들어요 하시는데 이 방법으로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우리 예인 씨는 사실 집에 면보가 없지요. 없지요. 네, 이럴 네. 경우에는 그냥 집에 있는 종이 타올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썰을 거예요, 예인 씨. 네. 자, 우리가 볶음을 할 때는요, 한 4방 2cm 정도에서 4방 2.5cm 정도로 한 젓가락에 딱 올라갈 정도가 가장 좋거든요. 네. 그것대로 그냥 썰을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쑥쑥. 네. 잘하지 않나요? 쑥. 선생님, 이 정도. 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칼질 2번 하고 잘하죠.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생선을 집에서 한번 요리를 하고 싶었는데 네. 손질이 어려워서 그쵸. 못했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 요리를 처음 그러니까 입문하시는 분들이 아우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칼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렇게 따라 하시면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연어 샐러드 먹는 것보다 약간 더 큰 느낌으로 그렇죠. 써시네요. 왜냐하면 볶음을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볶고 난 다음에 이 손실되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 연어가 막 으깨지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져다가 좀 썰을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썰어주세요. 몇 개만 썰어주세요. 네. 이 지금 예인 씨가 으깨진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요게 너무 많이 바깥에 있다 보면은 약간의 상태가 조금 흐물흐물해져요. 그러니까 씻고 난 다음에는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아까처럼 네. 면보에다가 감싸서 기름을 좀 뺀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네. 약간 그렇게 이제 좀 온도가 올라갔으면 냉장고에 넣어서 온도를 떨어뜨려서 그렇죠. 썰면 된다. 이제 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네. 우리 연어에다가요. 뭘 하냐 하면 바로 밑간을 하는데요. 밑간 왜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밑간 궁금해요. 아무래도 네. 생선 요리나 뭐 할 때 항상 밑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렇죠. 듣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연어를 저희가 볶을 건데 연어 볶다 보면 연어가 이렇게 좀 살집이 두껍잖아요. 이러니까 밑간을 미리 해놔야 우리가 후라이팬 안에서 요 볶아졌을 때 요게 굉장히 쉬워요. 네. 그래서 밑간을 먼저 할게요. 뭘로 하냐면 바로 청주, 청주. 그다음에 약간의 그 비린내나 이런 거 그렇죠. 잡아주는 역할이죠. 그다음에 요거는 통후추를 제가 가른 건데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냥 집에 있는 후춧가루 쓰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약간의 소금으로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굵은 소금 하시면 연어가 속까지 간이 안 배이니까 굵은 네. 소금 말고 가는 소금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 한 20분 정도만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시금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시금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다듬기죠. 다듬기죠. 다듬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 그렇죠. 시금치 다듬을 때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근데 도마를 네. 두개 주신 거는
바꾸라는 그렇죠. 의미. 왜냐하면 이건 생선한 생선했으니까 생선한 도마랑 칼은 다른 쪽으로 치워놓고 새도마에다 준비하시는데 여기 시금치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4등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찢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어머. 이름표가 막 떨어지고 막. 처음이라 그래요. 네. 이렇게 한 번, 네. 이렇게 한 번. 네. 그렇죠? 4등분을 해서 시금치를 찢어요. 이렇게 손으로. 네, 찢었어요. 네. 잘하시네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찢고 나면 흐르는 물에다가 깨끗하게 씻으면 안쪽에 있는 이물질은 완전하게 씻어지는데요. 네. 그 다음에는 물을 받아서 흔들어 씻어서 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식초 한 2방울 정도를 새 물에다가 띄워놓고 이 씻어놓은 시금치를 담그세요. 그러면 시금치 안에 있는 불순물도 빠질 뿐만 아니라 시금치가 굉장히 싱그러워지거든요. 초록초록해진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꼭 식초를 이용을 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진행을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다 준비가 됐으면 요거를 잎부분하고 줄기 부분하고 좀 분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익는 속도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잎이 더 빨리 그쵸. 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 놓고요. 줄기 부분은 이렇게 또 한 번. 찢어 놓고 네. 요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요. 네. 뭐가 먼저 있고 뒤에 있고 뭘 이걸 먼저 저는 한꺼번에 하니까 요리가 그렇게 막 죽이 되고 막 그런 순서가 거죠.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안 이제 지키니까. 우리가 라면 끓이던 세대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물에다 그냥 다 넣으면 다 될 줄 아는데 이게 익는 속도도 다르고 그럼. 넣는 순서도 다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좀 고민되는데 이보은 선생님 요리를 조금 보면은 그 순서가 그래요. 일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랬으면 이제 다 됐어요. 어. 다 됐으니까 이제 볶기만 하면 돼요. 오.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불을 좀 달궈 달궈주고. 놓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가장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를 일반적으로 볶음할 때 포도씨유를 1.5큰술 정도 넣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는 연어가 지방분이 좀 있다 보니까 한 큰술만 넣으면 되고요. 요 맛을 조금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뭘 넣냐면 들기름은 넣는데 들기름도 1큰술만 넣어서 요걸 조금 달궈주시는데요. 그냥 달구지 말고 꼭 향신채를 넣고 달궈주셔야 돼요. 네. 이 향신채가 뭐냐 하면 향이 나는 채소예요. 양파가 있겠고요. 다진 양파입니다. 그렇죠. 다진 양파 있겠고요. 그다음에 요게 다진 다진 마늘. 마늘이에요. 그리고 다진 파예요. 요걸 먼저 볶아주세요. 충분하게. 이렇게 충분하게 볶아놔야 혹시 연어에 우리가 밑간은 했지만 밑간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비린맛도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연어 맛이 훨씬 이 향신채 때문에 풍요로워져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향이 올라오면 이제부터 요걸 넣어요. 요거 좀 들어주세요. 자, 저는 생선할 때 네. 기름을 좀 듬뿍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연어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넣진 않으시네요. 예, 왜냐하면 생선할 때 기름을 듬뿍 해야 되는 생선이 있어요. 가자미. 가자미. 기름 별로 없잖아요. 네, 이럴 네. 경우에는 뭐 조금 더 많이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연어나 고등어, 꽁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등푸른 생선이라 기름기가 좀 있잖아요. 네, 네. 그럴 경우에 기름을 좀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연어도 조금. 자, 네.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 뭐부터 먼저 넣을까요? 정답. 네, 시금치 줄기 부분. 네, 맞아요. 그다음에 나중에 잎을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순서가 맞아요. 네. 자, 이제 볶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볶을 때 시금치 줄기 부분은 아까 지금 아무것도 간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간 좀 맞춰야 되잖아요. 고기 보시면 국간장이 간장? 있어요. 네. 근데 국간장을 넣으시네요, 선생님. 네, 왜냐하면 진간장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시금치가 좀 초록초록한데 진간장 하면은 색깔이 약간 조금 다운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일부러 국간장도 넣고 이 국간장이 감칠맛을 넣어주니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저희 집엔 국간장이 없어요. 오. 진간장 그래요? 하나 써요. 아, 그래요? 네. 신정 가서 갖고 오세요. 좋은 건 다 가져오니까. 아니면 네. 시판하는 국간장 쓰셔도 되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살짝 숨이 죽으면 네. 저 잎도 좀 주세요. 잎. 네. 숨이 죽으면 이제 그때 잎을 넣어요.
근데 지금까지 만드시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 간단한데 지금 네.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맞아요. 되게 맛있는 외국식 요리 같지 그냥 않아요? 뭐 거의 뭐 썰어서 그냥 드레싱 넣고 먹는 샐러드보다 그쵸. 조금 어려운 정도밖에 맞아요. 안 되는데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가 요거 이렇게 볶으면서 이제 간 맞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금치가 약간 좀 살아있죠? 네. 여기 조금 있으면 죽어요. 몇 번만 이렇게 네. 해서 간 맞춤을 먼저 좀 해주세요. 일단 지금은 국간장을 넣었고. 국간장을 우리가 네. 생선 요리를 집에서 하면 집안에 온통 생선 냄새인데 이렇게 하면 그렇게 향이 나지 생선 비린내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니 남편이 생선 요리 네. 먹고 싶다길래 제가 그랬어요. 친정 가서 먹자. 집에 냄새 안 빠지니까 그랬거든요. 되게 맛있는 불고기 향 같은 어. 느낌도 들어요. 생선 자, 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세요. 맛있겠네요, 진짜. 자, 이제부터 이제 필살기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필살기? 요것 좀 제가 하고 볶아주세요. 있을게요. 네. 요것도 제가 좀 웬만큼은 해요, 요거는. 왜냐하면 어떤 필살기가 들어가냐면 요 맛을 그냥 먹으면 그냥 볶음 같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햇김이에요. 아, 햇김. 요게 지금 곱창김인데요. 네. 요걸 가지고 마지막에 뿌려줘요? 뿌려요. 다 볶으세요, 얼른. 아니, 선생님, 근데 햇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 집은 또 조미김밖에 없거든요. 아, 맞아요. 이렇게 조미김밖에 없을 때는요, 조미김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조미김으로 할 경우에는 처음에 아까 국간장의 양을 조금 덜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조미김에 간이 간이 돼서. 맞춰서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볶고요. 깨소금 넣고요. 맛있겠다. 그다음에 모자라는 간을 소금으로만 살짝 간 맞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돌발 질문 하나 네. 하겠습니다. 요거 볶는 과정 중에 약간의 비린내가 좀 난다고 느끼면 네. 요때 이렇게 뭐 소주랄지 뭐 이런 맛술 같은 거 좀 넣어도 괜찮을까요? 맛술 넣으시면 훨씬 더 좋고요. 소주는 조금 안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다 됐거든요. 요거 좀 담아볼까요? 네. 빛깔 곱네요. 향도 너무 좋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배달을 가겠습니다. 배달은 원래 배달하는 이 남자분들이 주로 오는데. 원래 차 박사님 담당인데. 그러면 전화해요. 배달해달라고. 이렇게 먼저 갈게요. 네. 자, 그러면은 요거 먼저 저기 네. 우리 의사 선생님들한테 먼저 가세요. 저희는 담고 사실 있겠습니다. 미리 청주로 비린 맛이랑 다 잡았거든요. 그리고 그래, 아까 향신채를 밑간 썼기 했잖아. 때문에. 네. 자, 배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 선생님부터. 향이 너무 좋죠. 아, 일단 눈 건강에는 최고인 식재료가 네. 다 들어갔기 때문에. 자, 주 선생님 배달 왔습니다. 김 향이 되게 좋네요. 예. 근데 또 이게 맛도 좋으면서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더 좋네요. 자, 여기.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 또. 자,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가서 한번 네, 맛보도록 하시죠. 맛을 볼게요. 이게 시금치 좋다는 건 뭐 워낙에 아니까. 네. 괜히 제가 한 것 같고 막 기분이 좋고 그러네요. 하죠. 김가루 또 잘 뿌리셨네요. 그렇죠. 네, 김가루를 마지막에 이렇게 딱 뿌려줘야 딱 시금치와 연어의 그 활용점정이 딱 만들어집니다. 맛있네. 제가 해서 맛있나 봐요. 선생님, 근데 정말 네. 그 김가루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굉장히 또 클 것 같아요. 네. 오. 그러니까 왜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야, 내가 만들긴 다 만들었는데 뭔가 한 가지가 밍숭밍숭해. 그 밍숭할 때 딱 요렇게 김가루 하나 넣어주시면 아주 고소하고 좋습니다. 아, 시금치, 연어, 김가루의 조합이 아주 그만인데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볶음밥 같은 거 할 때 이제 김가루 뿌려줘서 볶음밥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이 안 들어갔으면 볶음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은데 김이 딱 들어가니까 볶음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올라오면서 요거 진짜 키네요, 키. 햄이고. 어떠세요? 눈이 번쩍 뜨이지 않으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맞아요. 눈 건강에도 너무 좋고 맛도 너무 좋고 그쵸. 이거 밥 반찬으로 밥 반찬 아주 좋습니다. 네, 너무 좋을 것 자, 같아요. 이거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레시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메가3와 비타민이 풍부해 침침한 눈 밝히는 연어 시금치 볶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선 연어는 사각형으로 토막난 것을 준비해 손질하고요. 이 손질한 연어는 2cm 크기로 잘라 소금, 통후추, 청주에 20분간 절여줍니다. 이 연어가 절여지는 사이 시금치는 줄기와 잎을 분리해 3cm로 썰어주면 준비 끝.
달궈진 팬에 기름을 조금 두르고요. 다진 양파, 다진 마늘, 다진 파를 넣어서 향을 올린 후 연어, 시금치를 볶다가 국간장으로 간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에 김을 올리면 더욱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볶음 요리를 즐길 수 있어요. 이 바람이 차가워진 주말, 눈에 좋고 고소한 연어 시금치 볶음 어떠세요? 연어 시금치 볶음 강추입니다. 꼭 한번 해 드시고요. 눈이 반짝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 볼까요? 침침한 눈 밝히는 법, 오사원 선생님. 오사원 선생님이에요. 네, 이번 제 차례입니다.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제가 준비해온 방법입니다. 네. 이름하여 번쩍 버튼입니다. 간단하게 번쩍 버튼? 자극만 해줘도 눈이 진짜 번쩍 뛸 수 있는 혈자리를 준비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눈 건강 관련되면 제가 보기엔 뭐 눈 이렇게 만질 것 같은데 그 코로나 초기에는 그 눈으로도 들어온다고 이게 수경도 쓰고 다니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막 이런 시국에 막 눈 만지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혹시? 교수님, 그건 저를 너무 가볍게 보신 겁니다. 그거 생각 안 했겠어요. 명색이 그래도 한의학 박사의 우리 혈자리 전문가라서 제가 다행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의 혈자리는 눈 주위에 있지 않고요. 바로 여기 손에 있습니다. 손에? 손에 역시 있습니다. 손에 있어요? 네, 제가 판넬을 좀 준비했어요. 네. 원장님 좀 잡아주시겠어요? 여기 이름하여 대골공, 소골공입니다. 두 군데고요. 대골공 하나는 우리 엄지손가락이 첫 번째 마디 여기 있고요. 하나는 등 쪽인가 봐요. 네, 손등 쪽 새끼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 마디마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 네. 대골공, 소골공입니다. 소골공. 대골공, 소골공 이 자리를 그냥 이렇게 눌러주시는데요. 대부분 또 혈자리 생각하시면 뾰족한 거 세게 누른다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손가락 관절이라서 세게 잘못 누르면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 보면은 제일 두툼한 살이 두툼한 곳 있죠. 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는 거고요. 우리 눈도 보면 어쩔 때 왼쪽 눈이 조금 더 아프다거나 오른쪽 눈이 편측으로 아플 때가 있어요. 항상 반대쪽. 오른쪽 눈이 아플 때는 왼쪽 손에 있는 대골공, 소골공을. 왼쪽 눈이 좀 침침하고 더 안 좋다 그러면 오른쪽 손에 대골공, 소골공을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꾹꾹 눌러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꾹꾹 눌러주시기만 하면 돼요. 편안하게 쉬면서 눈 이렇게 감고 슬슬 이렇게 자극해주면 편안해지는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괜히 막 눈이 더 맑아지는 것 같아요. 한 번 눌렀을 뿐인데. 아, 실제로 맑아지는 자리 맞아요. 그래요? 예, 노안열이라고도 우리가 별명이 노안에 좋은 노안열이다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간단한데. 이게 눈을 우리가 피곤할 때 네. 이렇게 한번 감았다가 떠주는 것만으로도 그 느낌이 괜찮은데 네. 요거까지 같이 해주면 아주 좋을 것 그렇죠. 그 눈을 살짝 감았다가 꼭 눌러주고 한번 뜨고. 사실 이게 너무 간단해서 제가 하나를 더 준비해 왔었는데 네. 아나운서님들이 벌써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중요한 팁 하나가 바로 눈을 제대로 잘 깜빡이자거든요. 아니 뭐 눈 깜빡이는 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뭐 제대로 하는 법이 따로 있나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깜빡여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대부분 이렇게 깜빡이고 있으면 본인이 눈을 제대로 다 감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눈은 완전히 이렇게 닫아졌을 때 영향이 되고 쉬게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절대로 이렇게 다 100% 깜빡여지지가 않습니다. 네. 100% 닫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서 안구건조증이 생기기도 하고 눈의 피로가 100% 풀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눈을 깜빡인다는 것은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 이렇게 딱 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돼야지만이 장력을 통해 가지고 이 눈물을 짜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눈물이 눈에 잘 코팅되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제대로 깜빡거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구건조증이 생긴다든가 노안도 빨리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두 가지를 좀 결합을 해서 안구에 좋은 안구 체조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그래요? 뭐냐면 4단계인데요. 우선은 좀 이렇게 대골공, 소골공 한 군데씩 있잖아요. 눈을 감고 대골공 한 3초 정도, 그리고 또 소골공 3초 정도. 그다음에 눈을 뜨시고요. 제 본인 팔꿈치 가장 딱 접었을 때 보이는 한 점이 있죠. 네. 손가락을 세워서 네. 가까이에서 또 3초, 그리고 3초. 멀리 놓고 3초.
요거를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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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3초. 이걸 가까운데 3초, 먼데 3초, 먼데 3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이제 수정체를 이제 단련시키는 건데요. 멀리 걸 때는 수정체가 짤룩해지고 가까운 데 걸 때는 수정체가 볼록해집니다. 이런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노안인데 이것을 이제 단련함으로써 노안이 오는 속도를 좀 늦출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3초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노래에 맞춰서 할 수 있게 이 네 동작을 준비해 봤거든요. 네. 그래서 눈을 감고요. 감고. 이제 노래가 나올 겁니다. 노래가 나오면 한 마디씩 따라 하시면 맞춰서 하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요때 대보고 다음에 이제 코 보고 눈을 감고요. 눈을 뜨고 12시가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멀리. 쉽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이거 재밌네. 딱 3초씩이요, 노래가. 네, 네. 요렇게만 했는데도 그 눈이 뻑뻑한 게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촉촉해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느낌이 오네요. 눈이 좋아지는 버튼. 네. 맞습니다, 정말. 예, 네. 미국에서 실제 안구건조증이 있는 평균 나이 53세 정도의 네. 환자들에게 눈을 제대로 깜빡이게 하는 운동을 시켰더니 네. 정말로 이 눈 깜빡임이 제대로 되는 횟수도 좋아지고 기름샘의 분비도 늘어나서 안구건조증이 좋아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죠. 그렇군요. 안구 건조증은 또 이렇게 날이 추워지니까 그런데 따뜻한 데 있다가 네. 밖에 나가잖아요. 네. 그럼 눈물이 치고 눈물이 나죠. 맞아요, 맞아. 아니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겨울이 되게 되면 이제 습도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겨울철 되면 피부도 많이 가려웠듯이 안구건조증도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왜 울어? 민망할 때가 있어요. 자, 이번에 최은원 박사님. 그렇죠. 이제 뭐 운동도 했고 맛있는 것도 드셨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니까 요때쯤 이제 제가 또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오늘 제가 뭘 갖고 왔어요. 뭐예요? 에휴. 그냥 오는 길에 보니까 떨어져 있어서 그냥 하나 한번 갖고 왔습니다. 오다 주었어요? 오늘 오다 주웠어요. 정말? 오다 주워도 너무 좋다. 근데 우리가 꼭 집에서 아내한테 꽃 주고 이럴 때 오다 주웠어. 그거 왜 그래? 그냥 이렇게 정성껏 주면 되지. 맞아. 말본새가. 같아서. 향기도 좋고요. 그래요? 꽃 보니까 눈이 막 번쩍번쩍 뛰어요. 나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뭐예요? 그러네요. 자, 네. 뭐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네. 제가 그 앞에 또 이렇게 따뜻한 차를 준비했으니까 차 한번 또 드셔보시죠. 차요? 오늘 뭘 많이 준비하셨네요, 우리 차 박사님이. 꽃향이 확 나네. 맛있죠? 차. 꽃차네요. 꽃차예요. 자, 운치가 있네요. 자, 맞습니다. 지금 이제 드시는 게 꽃차고요. 네. 자, 그 꽃잎의 정체는 마리골드라고 하는 꽃이고요. 이 안에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까 이보은 선생님께 드렸던 주워서 갖다 드린 그 꽃도 바로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한 마리골드고요. 얘네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눈 건강을 지켜주는 색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꽃들입니다. 아니 그래도 뭐 주었던 뭐 어땠던 저는 꽃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아니 근데 이 눈에 색소를 채운다고요? 사물을 이제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황반부에 있는 이제 두 가지 색소,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필요한데요. 이 안구 모형을 잠깐 보시면 빛이 들어와 가지고 각막과 수정체를 통해서 빛이 맺혀지는 부분이 황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황반에는 두 가지 색소가 있는데 황반 주위에는 루테인, 가운데는 지아잔틴이 있어서 루테인은 이제 야간 시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지아잔틴은 가운데 있는 것은 색깔, 그다음에 주간 시력이 굉장히 중요한 색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면 말씀해 주신 것들이 감소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황반 주변에 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밀도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아주 충격적이게도 3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서부터 노안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무섭던데 색소를 그럼 채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에 필요한 이 색소가 우리 몸에서 만들면 알아서 잘 챙겨줄 텐데 이게 만들어지질 않기 때문에요. 꼭 눈을 지키는 영양소를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이죠. 그게 바로.
실제로 미국 안과학회 보고에 의하면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우리 몸 내에서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섭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가 필요한 이런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루테인은 많이 알았는데 지아잔틴을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루테인. 옛날에 그것만 알았잖아요. 이제 지아잔틴까지도 중요하고 각각의 역할이 조금 다른데요. 그 실제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함께 섭취했을 경우와 루테인만 섭취했을 경우 이 두 개를 좀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황반 밀도 개선과 눈부심 개선에 같이 먹었을 때 더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요. 표시를 해줄 때 루테인뿐만 아니라 이 지아잔틴까지 같이 표시해 주는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저는 눈 건강 챙긴다고 루테인은 지금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반쪽짜리 영양제를 먹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눈 좋은 거 그러면 옛날에 비타민 A 요것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루테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루테인과 지아잔틴까지 같이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 눈 건강과 관련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복합 추출물을 실험군 30명 하고요. 먹지 않는 대조군 30명을 놓고요. 180일 동안 섭취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먹은 곳에서는 황반 색소의 밀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주신 그 꽃잎 그냥 떼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실 줄 알고 그럼 드실 거예요, 그거 드신 거? 아니 먹어보죠 뭐. 이렇게 먹어봐요? 그러지 마세요.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많이 들어있는, 루테인 색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브로콜리, 케일, 깻잎 이런 이제 녹황색 채소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자, 마리골드에는요 브로콜리의 32배, 깻잎보다는 3.6배 더 많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색소가 들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리골드가 조금 더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마리골드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지용성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름과 같이 요리를 해주거나 기름과 같이 먹어야지만 소화 흡수가 높아진다는 그런 또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루테인하고 지아잔틴 섭취 괜찮겠습니까? 예, 병원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에 황반의 기능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색소를 잘 섭취하게 되면 이 노화 현상을 막을 수가 있고 황반 변성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복합 추출물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인정을 하고 있냐면요,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 색소 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런 내용으로 이 부분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식약처에서 제한하는 일일 섭취 권장량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한 10에서 20mg 정도거든요. 근데 이 마리골드에 100g당 한 45mg의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들어있으니까 하루 권장량 먹으려면 이 마리골드로는 한 50g 정도. 요걸 이제 만약에 이제 깻잎 같은 걸로 하려면은요, 25회, 깻잎을 하려면요, 100에서 200g 정도를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녹황색 채소나 마리골드에 많이 들어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그 하루 섭취량을 이걸로만 먹으려면 좀 열심히 먹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마어마한 양을 식품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양이 만만치를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리골드에서 이제 추출한 루테인과 지아잔틴 복합 추출물들이 이제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쉽고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 추출물이 마리골드 꽃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30kg 정도를 추출하려면 마리골드 얼마를 써야 되냐면요, 한 11톤. 그러니까 이게 한산하면은 톤, 11톤. 그러니까 마리골드 1kg을 해봐야 한 2.7g. 그러니까 티스푼으로 거의 약간 하나 찰 정도? 그 정도밖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굉장히 참 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섭취할 때 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이제 과다 복용을 하게 되면 피부가 일시적으로 좀 노랗게 황달처럼 노래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리골드 꽃이잖아요.
흔히들 우리 천연물 하면은 뭐 괜찮다,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기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원료에 대한, 이 꽃에 대한 알러지가 있진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주도에 갔는데 네. 이 서귀포 앞쪽에 이 마리골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제주시에서 만들어놨는지, 이 서귀포시에서 만들어놨는지 꽃밭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횡단보도 건너다가 야 정말 예쁘다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고 왔는데 근데 그거 따다 먹어가지고는 어림도 없네요. 그거 따서 먹으려면요 그 꽃밭 다 없어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네. 아니 근데 오늘 눈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 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또 언제부턴가요? 네. 이렇게 자꾸 날파리 같은 게 날아다녀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많은 그래요. 그죠? 네. 이걸 그래서 비문증이라고 그러던데. 비문증. 네, 맞습니다. 아니 병원에 갔더니 그냥 적응하고 살아야 아니 근데 적응하고 살아야 됩니까? 근데 사실 비문증은 이 눈 안에 있는 유리체에 노폐물이 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없애려면 이 뒤에 유리체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쥐 잡으려고 독을 다 깨는 식이기 때문에 노폐물이 몇 개 움직이는 걸 그냥 놔두는 것이고요. 단 이것이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망막 주변부에 이상이 있으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때는 정밀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네. 배우분인데요. 네.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난 눈에 날파리가 날아다녀? 아니 저도 그렇습니다. 적응하고 사셔야 돼요. 어떠세요? 그 지나고 보니까 아니 저는요 갑자기 눈이 침침하면서 이렇게 날파리가 처음에는 정말 날파리인 줄 알고 몇 번 이렇게 해봤었어요. 근데 아니길래 안과를 갔더니 선생님하고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커지지만 않으면 그냥 그러니까. 적응하세요. 그래서 사셔라. 이제는 그러려니 해요. 네. 아니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눈 건강을 위해서 요것만큼 꼭 지키세요 하는 거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더 덧붙여 주십시오. 이 눈은 이 혈관으로도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뇌 건강과 눈 건강을 항상 함께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봉훈 선생님 요리도 너무 좋았는데요. 이렇게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들 챙겨 드시는 것도 좋고 또 오늘 추천해 주신 이 차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습식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빨리 안과 전문의한테 가서 전문 진단을 받으면은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또 눈 뜨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라도 일부러 자꾸 눈을 제대로 감아서 눈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거기다가 눈에 번쩍 뜨이는 그렇죠. 맛있는 거 먹는 맛있는 요리 많이 먹으면 좋은데요.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연어, 고등어 이렇게 오메가3 많은 생선들 조금 섭취하실 때 적절한 채소 같이 해서 섭취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100세까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기간 다 중요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눈이거든요. 그런데 눈 건강 지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그 정보가 도움이 돼서 앞으로 100살까지 번쩍 뜨는 눈 건강 지키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눈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라고. 가을비 한 번 내리면 부쩍 추워져요. 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와 비교했을 때 기온이 10도가량 뚝 떨어졌거든요. 이럴 때 몸 건강 상하기 쉬우니까 옷차림 든든히 하고 주말 보내셔야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